자, 안녕하세요. BJHLT 컨설팅의 김용진입니다. 자, 저는 오늘 그 DBR 동화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내용들 중에 지속 가능한 오프라인 채널의 전략, 리스토어 전략, 그래서 황지영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마케팅 교수가 이 글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 내용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접근을 해볼 건데요. 오프라인 매장의 이제 위기, 그리고 이것에 어떤 식으로 재조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프라인 매장의 위기인데요. 자, 빅박스 스토어라 그러죠. 이렇게 커다란 박스 속에 다양한 물건을 넣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곳에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졌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대규모 상품의 컬렉션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원스톱으로 쇼핑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곳에 토이저러스나 시어스 백화점, 120년대 회사였죠. 디넨델루카, 포레버 21 이런 데가 이렇게 15,000개의 매장이 문을 닫거나 3,000개의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리테일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죠. 자, 이러면서 이제 폭낙엽처럼 쓰러져 가고 있는데요. 이런 빅박스 스토어의 몰락의 원인을 주로 신규 경쟁자의 위협이거나 또 고객 요구의 개별화, 또 유통의 혁신에서 찾고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신규 경쟁자의 위협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온라인과 모바일 리테일이 성장을 하게 되죠. 아마존이 대표적인 회사고, 아마존에다가 왜 수동태 ED 붙여서 아마존드라는 단어를 쓰죠. 아마존이 어떤 산업에 들어가면 그 산업이 초토화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의 온라인과 이렇게 모바일 리테일이 성장하고 있다라든가 이태리로 대변이 되고 있는 호두풀 중심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고요. 알디나 트레이드조 이런 데서의 그 하드 디스카운트도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차별화된 컨셉으로 리테일을 진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객들도요, 구체적인 소비 주체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나 Z 제너레이션들. 이들이 이제 소비자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개별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유통 쪽에 혁신이 다가오고 있죠. 마켓 컬리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새벽 배송이라든가 배달의 민족의 우리 비마트에서는 요즘 초소량 배달도 해주고 있죠. 이런 혁신들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기존의 대형 할인 매장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 우리는 좀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몰락한다고 해도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으로 놓고 본다면 훨씬 더 큰 비중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에 따라 이렇게 온라인 리테일러 회사들도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하는가 하면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으로 진출했었다가 온라인마저도 다시 이제 폐쇄를 하고 다시 오프라인 매장에 진출하는 현상, 집중하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의 디지털 디톡스 현상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 리테일러들이 진출하는 예제로 아마존을 들 수 있고요. 아마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에서 요즘 책방 차렸죠. 아마존 북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별점 몇 개 맞았느냐에 따라 4개의 별점을 받은 이런 물건들을 별도로 모아서 큐레이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홀푸드 마켓도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반면에 또 안경 사업에서는 와비파커나 매트릭스의 캐스퍼, 남성복의 보노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온라인 회사였었다가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예제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왜 이제 지난 10월 달에 온라인 쇼핑몰을 폐쇄하고 오프라인 소매 매장에 집중했었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M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는 로컬 브랜드를 선호한다든가 Z 제너레이션들은 디지털 디톡스, 그래서 경험의 가치와 교류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예제로 성수동이 요즘 카페촌으로 유명해졌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의 힙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시간의 가치를 아주 소중히 보는 이런 소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상황들이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었으나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계속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졌었던 이유는 레드킨 이펙트라고 표현하죠. 나름대로 많은 혁신의 노력이 사실 경쟁사들이 놀고 있을 때는 큰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사실 그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고 하죠. 네가 같은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이 또 성장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이렇게 소비자 경험 측면을 충분히 강조한 접근이 필요한데,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렇게 인스턴트, 그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만족감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호작용, 인터랙션이나 소셜라이즈, 그리고 사회화 활동들. 그래서 이런 교류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리스토어 라고 하는 온라인과 차별화된 밸류, 가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리스토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RAAS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IT 기반의 서비스를 이렇게 리테일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힙한 분위기를 계속 강화하고 매장의 쇼룸화. 그래서 요즘 쇼룸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온라인 시장에서 구매를 하는데 실제 물건은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RAS의 전략의 경우 이렇게 진화된 기술을 접목한다든가 고객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모던 리테일 컬렉티브, 또 베이다, 그리고 베스트바이라는 회사들이 그 예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모던 리테일 컬렉티브는 사실 맥킨지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맥킨지는 사실 경영 컨설팅 회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컨설팅 포인트를 좀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들이 이제 해주는 서비스는 RFID나 증강현실 AR이나 NFC나 챗봇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들을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이제 기업들에게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입주되어 있는 이런 브랜드들 있죠. 주얼리 같은 캔드라스카, 속옷 브랜드는 서들러브, 화장 브랜드는 엘레베 코스메틱, 이런 회사들이 입점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소비 행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이다라죠, 베이다. 베이다들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물건을 이제 개발을 하면 이 물건을 안에서 하는 그 테스트를 알파 테스트라고 하고요. 또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테스트하는 걸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한 10개 정도, 그 회사들마다 10개 정도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베이타에서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렇게 제품을 구경하는 즐거움을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은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10개 전시하는데 월 한 250만 원에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죠. 자,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쇼루밍, 이걸 아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고객에게는 다양한 제품 선택하고 다양한 영의 경험을 하고 가격 면에서도 좀 파격적으로 좀 낮추고 기술 서비스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리고 이제 제조사한테는 이런 전시 공간이나 전시 권한을 제공해주고, 베스트바이는 대신 이제 수수료를 수입을 하고 고객 관계 관리에 집중하는 데에 사업 전략을 좀 가져가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힙한 느낌의 인더스트리얼 분위기로 고객의 독특한 체험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자, 초콜릿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이제 생산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스타벅스 같은 데에 이렇게 로스터리, 이런 이제 커피 제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장의 쇼룸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물건을 가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나 많은 또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해 준다라든가, 또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사서 들고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 배달까지 할 수 있으니 차라리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데 집중하고 설명 듣고 하는 데 집중하고, 주문은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배달이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에버다인이나 신발 회사인 로티스, 그리고 데카트론 같은 데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해 주면서 많은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빅박스 스토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신규 경쟁자의 위협이나 고객 요구의 차별화나 이런 유통혁신으로 인한다. 그런데 오프라인에도 이렇게 매장이 재조명이 필요하고, 이것은 결국 온라인의 리테일러의 진출이라든가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을 하고 M세대와 Z세대 사교와 경험의 가치가 중시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R스토어의 차별화 전략은 이렇게 RAS에 해당되는 거, 힙한 분위기 유지하는 거, 쇼룸화를 아예 유지하자 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논고에 나왔던 이런 회사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유통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BGHRD 김용진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